아침에 치약으로 개운하게 닦았는데 두세 시간도 지나지 않아 다시 올라오는 그 불쾌한 냄새 한 번쯤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정작 본인은 잘 못 느끼지만 대화 상대가 슬며시 고개를 돌리는 그 미묘한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자신감이 무너집니다. 저는 30년 넘게 치과를 운영해 온 치과의사 김도연입니다. 진료실에서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 있습니다. 원장님, 하루 3번 양치하고 가글도 하는데 왜 계속 입냄새가 날까요? 손주가 할아버지 냄새 난다 해서 너무 속상해요. 이 한마디에는 단순한 불편을 넘어 자존감의 흔들림과 인간관계의 위축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어떤 분은 발표를 앞두고 내용보다도 혹시 옆 사람이 냄새를 느끼지는 않을까 하는 불안 때문에 더 긴장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먼저 사실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믿어온 치약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치약은 강한 향으로 잠시 덮어줄 뿐, 원인은 그대로 남아 다시 악취가 올라옵니다. 그 결과 사람들은 더 세게 더 자주 닦아야 한다고 착각하며 악순환을 반복합니다. 왜 나이가 들수록 입냄새가 심해질까요? 가장 큰 이유는 침 분비의 감소입니다. 젊을 때 풍부한 침은 입안을 자연스럽게 세척하고 세균을 억제하지만 나이가 들면 침샘 기능이 떨어져 입이 마르고 그 틈을 타 단백질을 분해하는 세균이 활발해지며 황화수소 같은 악취 물질을 만들어냅니다. 여기에 잇몸과 치아 문제도 겹칩니다. 치주 염증이나 벌어진 치아 사이, 깊은 치간부처럼 눈에 잘 보이지 않는 곳에 음식 잔사가 남아 세균이 번식하면 냄새는 더 짙어집니다. 위산 역류나 만성 소화장애, 간 기능 저하처럼 구강 밖의 요인도 냄새를 끌어올릴 수 있고 고혈압 약당 류약항 우울제 등 다양한 약물은 침을 마르게 만들어 상황을 악화시킵니다. 즉 입냄새는 대충 닦아서가 아니라 나이 질환 약물 습관이 겹쳐 생기는 복합 문제입니다. 그래서 향으로 덮는 방식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놀라워하신 방법을 하나 소개합니다. 주방 어디에나 있는 아주 평범한 재료, 바로 녹차입니다. 녹차 속 카테킨, 특히 이지시진은 냄새를 만드는 세균의 성장을 억제하고 이미 만들어진 악취 물질을 중화하며 구강 점막을 진정시켜 침 분비를 돕습니다. 치약이 가림이라면 녹차는 원인에 직접 개입하는 방식입니다. 중요한 건 마시는 것만으로는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점입니다. 성분이 입안 구석구석 충분히 닿아야 하므로 양치와 헹굼에 직접 사용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저는 실제 환자들에게 치약을 빼고 우려낸 녹차로 양치하도록 권해왔고 많은 분이 단 하루 만에 가족 반응이 달라졌다고 말했습니다. 어떤 할아버지는 손주가 더 이상 할아버지 냄새 난다고 하지 않자 눈물이 핑 돌았다고 하셨죠. 방법은 간단합니다. 가능하면 신선한 잎녹차를, 없다면 신선한 티백을 사용하세요. 개봉 후 612개월 이내가 이상적입니다. 물 200ml에 잎녹차 작은 티스푼 2스푼 또는 티백 2개를 넣고 7080도의 따뜻한 물에 약 5분 우리면 카테킨이 잘 우러난 진한 녹차액이 됩니다. 너무 뜨거우면 성분이 손상될 수 있으니 주의하고 사용 전에는 입안 점막을 자극하지 않도록 미지근한 온도로 식히세요. 칫솔에 녹차액을 묻혀 치아의 바깥 한쪽 씹는 면을 꼼꼼히 닦고 특히 설태가 낀 혀 표면을 부드럽게 쓸어내듯 닦습니다. 잇몸 라인과 치간부도 빠뜨리지 마세요. 마무리로 남은 녹차액을 입에 머금고 3060초 천천히 굴리며 헹구대 치아 사이와 혀 밑, 볼 안쪽까지 골고루 닿게 하고 반드시 뱉어냅니다. 필요하면 맑은 물로 한번 가볍게 헹궈도 좋습니다.
이때 중요한 원칙은 치약을 쓰고 그 위에 녹차를 얹는 것이 아니라 카테킨의 작용을 방해하지 않도록 치약을 아예 빼고 녹차만 사용하는 것입니다. 언제, 얼마나 자주 하면 좋을까요? 가장 효과적인 루틴은 아침과 저녁 하루 2번입니다. 아침엔 밤새 줄어든 침으로 세균이 늘어나 있으니 일어나자마자, 저녁엔 잠들기 전에 시행하세요. 점심 뒤엔 티백 하나로 간단히 우려 30초만 헹궈도 확실한 도움이 됩니다. 많은 분이 하루 만에 상쾌함의 차이를 느끼지만 진짜 변화는 습관이 될 때 굳어집니다. 특별한 약속이나 발표가 있는 날엔 전날 밤과 당일 아침 한 번 더 챙기면 마음까지 가벼워집니다. 주의해야 할 점도 있습니다. 첫째, 너무 진하게 우리면 카페인과 탄닌으로 속쓰림이나 어지럼이 올 수 있으니 물 200ml 기준, 잎녹차 2스푼 또는 티백 2개 정도, 대략 34질 지키세요. 둘째, 아침 공복에 아주 진한 농도로 바로 사용하면 위가 예민한 분들에겐 부담이 될 수 있으니 물 한두 모금으로 위를 먼저 달래고 시작하세요. 셋째, 양치액은 반드시 뱉어내십시오. 그 안에는 세균과 잔사가 섞여 있습니다. 넷째, 장기간 사용 시 미세한 착색이 생길 수 있어 주 12회 일반 치약으로 관리하면 균형이 맞습니다. 다섯째, 만성 심장질환이 있어 칼륨 섭취를 제한해야 하거나 심장질환 부정맥 등으로 카페인에 민감한 분은 농도와 횟수를 조절하고 필요하면 담당 의사와 상의하세요. 항응고제를 복용 중인 경우엔 양치액은 뱉어내는 원칙을 지키고 평소에 음료로도 녹차를 많이 마신다면 반드시 주치의와 상의하길 권합니다. 여섯째, 점막이 민감해 당김이나 건조감이 느껴지면 농도를 조금 낮추고 헹굼 시간을 줄이면 대부분 괜찮아집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정말 치약 없이 녹차만으로 괜찮을까? 라는 의문이 남을 수 있습니다. 제 답은 이렇습니다. 치약은 향과 거품으로 즉각적 상쾌함을 주는 반면 녹차는 세균과 냄새 물질에 직접 작용합니다. 그래서 양치 직후만 상쾌한 상태가 아니라 시간이 지나도 편안한 방향으로 체감이 바뀝니다. 다만 출혈, 통증, 심한 구취가 계속된다면 치주질환 충치전신 질환 여부를 체크해야 하니 검진을 미루지 마세요. 원인을 바로잡는 치료와 생활습관 교정, 그리고 녹차 양치가 함께 갈 때 가장 단단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입냄새는 위생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누군가와의 거리를 멀어지게 하고 말수가 줄어들게 하며 자신감과 삶의 질을 갉아먹는 보이지 않는 족쇄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비용도 크지 않고 도구도 필요 없는 오늘 당장 시작할 수 있는 방법을 권합니다. 따뜻한 물 한 컵에 티백 2개, 5분만 우려 치약 대신 그 물로 치아와 잇몸, 혀를 닦고 마지막으로 3060초 천천히 헹군 뒤 뱉어내 보십시오. 내일 아침 달라진 상쾌함을 느끼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제가 만난 수많은 환자들이 그 변화를 경험했고 오늘은 냄새가 사라진 것 같다는 가족의 한마디의 표정이 환해지는 모습을 저는 수없이 보았습니다. 중요한 건 욕심내지 않고 꾸준히 하는 것입니다. 아침과 저녁 하루 2번. 주 12회는 일반 치약으로 색과 세정 밸런스를 잡아주면 됩니다. 그 작은 습관이 불안과 위축을 지우고 발표 자리와 식탁에서의 미소를 되찾아줍니다. 혹시 입냄새 때문에 곤란했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또는 자신만의 관리 팁이 있으신가요? 함께 나눠주시면 많은 분들께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오늘의 내용이 마음에 와닿았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주세요. 저는 앞으로도 시니어 건강과 일상에 꼭 필요한 실행 가능한 정보를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한 잔의 녹차가 여러분의 하루를 바꾸고
그 하루가 모여 삶을 바꾸길 진심으로 바랍니다.